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세 된 평범한 주부입니다. 남편은 오래전에 떠났고 지금은 큰아들과 며느리와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죠. 가끔씩 손주 보러 들르는 게 제 유일한 낙이에요. 요즘 제가 빠져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K-드라마예요. 사랑과 정성이라는 드라마를 보는데 거기 며느리가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침부터 시댁에 와서 차례상을 준비하고 시부모님 건강까지 챙기는데 보면서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요즘 며느리들도 저렇게 해야 하는데 참 보기 좋네. 그런데 드라마를 보다가 문득 제 며느리가 생각나더라고요. 저희 며느리는 착한 편이지만 가끔씩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걸까 싶을 때가 있거든요. 특히 명절이나 연말에 바빠서 자주 못 오겠다고 하면 마음이 쓸쓸해져요. 그럴 때마다 드라마 속 며느리가 자꾸 떠오릅니다. 아이고 요즘 사랑과 정성 본다면서요? 며느리한테도 한마디 했어요. 했죠. 그런데 며느리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래요. 아니 드라마 속 며느리가 어떻게 현실에서도 가능하냐고 하더라니까요. 참 요즘 애들은 어른들 말에 핑계만 대요. 그러게요. 그럼 드라마에선 다 대본이라고 생각하지 정성은 대본 없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 있는데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이번 연말엔 남편이랑 여행 좀 다녀오려고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의 전화 한 통에 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요즘 바쁘다 하더니 연말엔 가족끼리 모일 생각을 하지도 않고 여행을 간다니요. 어머니, 이번 연말엔 남편이랑 여행 좀 다녀오려고요. 요즘 회사 일도 많아서 둘 다 너무 지쳤거든요. 여행은 무슨 여행이냐. 연말에는 가족끼리 모이는 게 도리야. 너희가 이렇게 다 따로 놀 거면 내가 무슨 낙으로 사니? 사람들한테 뭐라 하겠니? 어머니, 연말엔 어머니도 좀 편히 쉬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다녀와서 새해 인사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며느리 말을 듣는데 속이 뒤집히는 기분이었어요. 아니 친정집은 그렇게 자주 챙기면서 시댁은 왜 매번 이렇게 뒷전이냐고. 그럼 내 부모는? 너희는 명절에도 친정 먼저 가겠다고 하더니 연말엔 시댁 올 생각은 없고 내가 그렇게 내 부모 챙길 시간은 있고 나는 없다는 거야? 어머니, 저희가 돌아가면서 챙기고 있잖아요. 명절엔 시댁 먼저 오고 연말엔 친정 가는 걸로 합의했잖아요. 합의는 무슨 합의야. 나중에 내가 늙어서 며느리한테 이렇게 무시당하는 게 얼마나 서러운지 똑같이 당해봐라. 어머니의 말을 듣는데 억울함이 목까지 차오르는 기분이었어요.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매번 몰아붙이시는 걸까요? 어머니, 제가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계획대로 이번엔 그냥 다녀오겠습니다. 그럼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네. 가족보다 내 시간과 내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지? 아닙니다, 어머니. 저는 가족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제게도 제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며느리가 하는 말은 늘 그럴듯했어요. 하지만 말 속에 진심이 담겨 있는지는 의심스러웠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면서 말은 참 그럴싸하게 하네. 갈등의 불씨는 점점 커지고 연말 가족 모임에 대한 갈등은 선물 문제로까지 번지게 됩니다. 며느리가 결국 연말 여행을 강행하겠다고 하니 속이 뒤집힐 대로 뒤집혔습니다. 그래도 연말 모임을 준비해야 하니까 며느리에게 선물이라도 부탁해야겠다 싶었어요. 여행 가기 전에 연말 가족 모임 선물은 준비했겠지? 네, 어머니. 이번엔 다들 건강을 챙기셔야 할 것 같아서 좋은 건강기능식품을 준비했어요. 요즘 다들 이런 거 많이 드시더라고요. 건강기능식품? 네. 요즘 인기 있는 거라 다들 좋아하실 거예요.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드라마 속 며느리는 시부모님께 귀금속이나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는데 우리 며느리는 그런 게 없어요. 건강기능식품이란 건 누구나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연말 가족 모임 날 다들 모였는데 며느리는 늦었어요. 그나마 준비해 놓고 간 선물을 뜯어보니 제가 걱정했던 대로였습니다. 이거 봐라, 건강기능식품이네. 참 무난하다, 무난해. 어머니, 요즘은 이런 게 실용적이고 좋아요. 실용적이긴 한데 정성은 없는 것 같네. 드라마에서 며느리가 시부모님께 준비한 진주 목걸이랑 비교하니까 좀 서운하구나. 모임에 늦어서 미안한데 어머니가 선물을 보고 서운하다고 말씀하시니 참 난감했어요. 그래도 억울한 마음이 들었죠. 저도 제 형편에 맞춰서 최선을 다했는데 왜 매번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할까요?
어머니, 요즘엔 다들 이런 걸 더 실용적으로 생각하세요. 중요한 건 선물의 가격이 아니라 마음 아닌가요? 그래, 내 말도 맞다. 하지만 그 마음이란 게 정성이 있어야 보이지 않겠니? 어머니, 저도 제 나름대로 정성을 담아서 준비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점점 불편하게 들렸어요. 속으로는 이 며느리가 정말 나를 이해할 마음이 있긴 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죠. 결국 드라마 속 며느리와 비교하던 마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봤자 내 정성은 드라마 속 며느리의 절반도 안 되는구나. 순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드라마 속 며느리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현실에서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말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니 다들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아들까지 제게 와서 어머니, 너무 그러지 마세요. 요즘 며느리들한테는 이 정도로도 큰 부담이에요. 라며 중재를 시도했죠. 하지만 제 마음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이 집안의 연말 모임을 위해서 이런 말 한마디도 못하냐? 시댁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억울한 마음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드라마 속 며느리와 비교당한 것도 서러웠는데 이제는 제 진심마저 무시당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남편은 어머니와의 대화를 정리하려고 시댁에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남편의 얼굴은 어두웠죠. 여보, 어머니가 마음이 많이 상하셨어. 우리도 어머니 입장에서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안 될까? 입장이라니? 내 입장은 생각 안 해줘.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 알아, 여보. 그런데 어머니는 요즘 많이 외로우셔서 더 예민해지신 것 같아. 그냥 어머니한테 한 번 더 사과하고 넘어가자.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항상 내가 사과해야 하는 거야?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어머니는 연말 가족 모임을 중요하게 여기셨고, 아내는 자신만의 시간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선 뭔가 큰 결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며느리가 그렇게 나가버리니까 나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 하지만 내가 내 기분은 조금이라도 생각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야.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아내도 요즘 많이 힘들어하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해? 내가 뭘 이해해야 해? 다들 나한테만 참으라고 하잖아. 그게 아니고 어머니. 아내도 어머니를 좋아하고 존중해요. 그런데 표현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아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먼저 와서 사과하기 전까지는 제 마음이 풀릴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다시 왔어요. 어제는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내가 사과하러 와서 고맙구나. 그런데 내가 서운했던 것도 내가 이해해주면 좋겠어. 드라마 속 며느리처럼 하라는 게 아니라 조금만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는 뜻이었어.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다만 제게도 제 방식이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며느리의 사과를 들으니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속마음 한편에는 아직도 씁쓸함이 남아 있었어요. 며느리와의 대화가 끝난 후 저도 조금은 진정된 기분이 들었어요. 며느리가 제게 사과를 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씁쓸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의 기대를 다 맞추지 못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제 방식대로 어머니를 챙기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내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거 알겠어. 그런데 말이다, 내가 조금만 더 어른 마음을 헤아려 줬으면 좋겠다는 거야. 네, 어머니. 앞으로 더 신경 쓸게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제 스스로도 반성했습니다. 너무 드라마 속 며느리와 비교했나 싶기도 했고 제 기대를 며느리에게 강요한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죠. 사과를 하고 나니 한결 마음이 가벼웠어요. 하지만 대화가 끝난 뒤에도 어머니의 표정은 완전히 풀리지 않았죠. 가족 모임은 무사히 진행되었습니다. 어머니도 일부러 밝은 표정을 지으셨고 저는 어머니를 위해 작은 선물을 하나 더 준비해드렸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가 따로 준비한 거예요.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 드리는 건데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고맙다. 그런데 이러면 내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께 드리는 건 제 기쁨이에요.
며느리가 선물을 준비한 걸 보며 마음이 한결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가족 모임이 끝난 뒤 신우이가 제게 와서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그런데 왜 언니랑 그렇게 잘 지내려고 해? 나는 언니가 너무 이기적인 것 같던데. 너까지 왜 그러니? 너의 언니도 자기 사정이 있는 거야. 다들 자기만의 방식이 있는 법이지. 그래도 언니가 친정집엔 그렇게 자주 가면서 엄마한테는 조금 소홀한 거 보면 저는 좀 속상하더라고요. 딸의 말을 들으니 마음 한구석이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이 겨우 풀렸는데 딸의 말에 또 새로운 갈등이 시작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좋아해줘. 며느리와 겨우 화해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엔 딸이 나섰습니다. 딸이 언니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품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 언제나 밝고 씩씩한 딸이었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 당황스럽더군요. 엄마, 언니랑 잘 지내려고 하는 건 좋은데 엄마가 너무 양보만 하는 것 같아. 언니가 친정엔 그렇게 자주 가면서 엄마한테는 소홀한 게 너무 보여. 너도 그걸 이해해봐라. 너희 언니도 직장 다니고 요즘 애들은 다 바쁘다지 않니? 아니, 엄마. 언니가 오빠한테도 무슨 말만 하면 다 자기 편 들게 만들잖아. 그건 좀 너무한 것 같아. 딸의 말을 듣다 보니 혹시 딸 말이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갈등을 키우고 싶지 않아서 일단 넘기기로 했어요. 그래, 내가 한 번 더 너의 언니랑 이야기를 해볼게. 너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런데 그날 저녁 딸이 며느리에게 직접 말을 꺼내고야 말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요즘 언니 때문에 많이 속상해 하시는 거 아세요? 네. 제가 어머니께 뭐 잘못한 거라도 있나요? 엄마는 말씀 안 하시지만 사실 언니가 너무 자기중심적인 것 같아요. 친정엔 그렇게 자주 가면서 시댁엔 올 때마다 핑계를 대잖아요. 신우이의 말을 듣는데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어머니랑 겨우 화해했는데 이번엔 또 신우이가 문제를 삼는다고? 아가씨, 제가 친정을 챙기는 만큼 어머니도 챙기고 있어요. 제 방식이 아가씨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저도 제 나름대로 노력 중이에요. 노력은 무슨요? 저희 엄마가 너무 착하셔서 말씀 못 하시지 속으로 얼마나 속상해 하실지 언니는 아시긴 하세요. 두 사람이 부엌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결국 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자리를 떠났어요. 다음번엔 저희 엄마 마음도 조금만 더 생각해 주세요. 가족끼리는 그래야 하지 않나요? 결국 집으로 돌아오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와의 갈등을 겨우 풀었는데 이번엔 신우이가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나는 어떻게 해도 이 집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걸까? 며느리가 떠난 후 딸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너까지 너희 언니에게 그런 말을 하면 더 사이만 나빠진다. 오빠랑 언니가 어떻게 지내는지 너도 알잖아. 엄마, 저는 그냥 우리 엄마가 속상해 하실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든다고. 다음엔 내가 나서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할게. 며느리와 딸의 대화를 들으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딸이 며느리에게 서운한 말을 한 것도 며느리가 상처받았을 것도 모두 이해가 됐어요. 그날 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집에 돌아온 아내가 울면서 아무 말도 안 해요. 그게 말이다. 내 동생이 너 처한테 좀 서운한 말을 했더구나. 아니, 왜 동생이 그런 말을 해요? 어머니께서는 말리셨어야죠. 내가 말리긴 했는데 내 동생도 엄마 생각하다 보니 그런 거야. 아들의 말이 날카롭게 들렸어요. 왜 어머니는 딸의 편만 드냐는 뉘앙스에 저도 할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 내 동생이 잘못했을 수도 있지. 그런데 너 처가 내 동생한테도 한 번쯤 먼저 잘 대해줬어야 하는 거 아니냐? 어머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내가 이 집안에서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날 밤 남편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왜 항상 비난받아야 해? 어머니한테 사과했으면 됐잖아. 그런데 왜 아가씨까지 나서서 나를 몰아세우는 거야? 여보, 나도 어머니랑 동생한테 이야기를 잘해볼게. 너무 마음 쓰지 마. 이미 너무 힘들어. 나 혼자 이 가족에서 부적응자처럼 느껴져. 며느리는 이번 갈등을 끝내고자 다시 시댁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신우이는 여전히 차갑게 대했고 결국 두 사람 간의 대립이 공개적으로 터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했나요? 그런데 언니도 저희 엄마 입장을 조금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가씨, 저도 어머니를 이해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가씨처럼 제 진심을 무시하는 말은 정말 듣기 힘드네요. 언니가 먼저 저희 가족을 멀리하니까 그렇죠. 항상 친정 먼저 챙기고 우리 가족은 뒷전이잖아요. 딸과 며느리의 대화를 지켜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너희 둘이 왜 이렇게 서로를 몰아세우는 거니? 나는 그냥 다들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했을 뿐인데. 저도 결국 참지 못하고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아가씨. 제가 왜 이 집안에서 인정받으려고 이렇게 노력해야 하는 거죠? 저도 저만의 삶이 있고 제 방식이 있습니다. 그걸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언니가 그렇게 소리치며 떠나는 걸 보니 저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며느리가 떠나고 집안 분위기는 한동안 싸늘했습니다. 딸과 아들을 불러 앉히고 가족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뒤 집안은 한동안 싸늘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딸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아들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이 상황을 풀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엄마, 제가 그렇게 잘못한 거예요? 언니가 먼저 엄마한테 소홀했던 거잖아요. 내가 언니한테 섭섭한 게 있어도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야. 가족끼리는 이해하고 넘어가야 해. 근데 엄마, 저는 언니가 진짜 우리 가족을 위해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친정 얘기만 하잖아요. 여동생의 말을 듣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해. 네가 뭘 알아서 그런 소리를 해. 너의 언니도 우리 가족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 오빠, 나는 사실대로 말하는 거야. 언니는 늘 자기 입장만 생각하잖아. 그래? 너는 내 입장만 생각 안 하니? 엄마한테 모든 걸 다 떠넘기면서 내가 뭘 잘했다고 형수를 탓해. 아이들이 서로 언성을 높이자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 그만하지 못하겠니? 나도 힘들지만 너희 둘이 이렇게 싸우는 걸 보는 게 더 고통스러워. 다시 시댁에 돌아오면서 마음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시누이와의 대립을 생각하면 속이 뒤집혔습니다. 저도 지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이번엔 분명히 제 입장을 말하고 결판을 짓기로 했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온 날 가족 모두가 거실에 모였습니다. 긴장감이 가득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언니, 제가 언니의 마음을 잘못 이해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가족에 대해 조금 더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가씨, 저도 충분히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아가씨 기준에 다 맞출 순 없어요. 저도 제 가족이 소중하니까요. 그게 문제잖아요. 항상 친정 먼저 챙기고 우리 엄마는 늘 뒷전이에요. 며느리와 딸의 대립은 끝이 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한마디를 던질 수밖에 없었어요. 너희 둘 다 그만 좀 해. 내가 바라는 건 이렇게 서로 상처 주는 대화가 아니야. 내가 진짜 원하는 건 가족끼리 조금 더 이해해 주는 거라고. 어머니의 목소리에 순간 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면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를 진정시키고 대화를 마무리하며 저는 또 다른 결심을 했습니다. 며느리와 딸의 갈등을 푸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쨌든 가족으로서 함께 해야 한다는 걸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와 딸의 싸움 이후 한동안 집안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를 달래려 했고 딸은 여전히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죠. 하지만 이대로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너무 힘들지? 내가 너무 큰 기대를 한 건 아닌가 싶기도 하구나. 어머니, 저도 어머니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도 제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알아. 그런데 엄마 입장에선 가끔 내가 조금 더 다가와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 어머니, 제가 더 신경 쓰도록 할게요. 그런데 아가씨가 제 진심을 오해한 것 같아서 그게 속상했어요. 딸애한테도 내가 다시 이야기할게. 너도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어머니와의 대화는 생각보다 부드럽게 흘러갔습니다. 어머니도 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너도 너희 언니한테 너무 심하게 말하지 마라. 너희 언니도 나름대로 우리 가족을 챙기려고 노력하는 게 보여. 엄마, 저는 언니가 우리 가족을 진심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그게 내가 언니의 입장을 몰라서 그래. 언니가 직장 다니고 친정도 챙기느라 얼마나 바쁜지 알잖아. 알겠어요, 엄마. 저도 언니께 다시 사과할게요.
며칠 후 언니를 찾아갔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너무 심했죠? 죄송해요.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제가 그걸 생각 못했어요. 아가씨, 사과해줘서 고마워요. 저도 아가씨한테 너무 날카롭게 말한 것 같아서 미안했어요. 아가씨와 화해를 하면서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집안에서 제 입지를 완전히 인정받으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았어요. 며느리와 딸이 서로 화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며느리가 이번 연말엔 저희가 따로 여행을 가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었거든요. 이젠 진짜 며느리를 좀 더 이해해야 하는 걸까? 어머니가 허락해 주셨지만 저는 연말 가족 모임에 꼭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진심으로 가족을 대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며느리가 연말 모임에서 작은 손편지를 건넸습니다. 편지에는 어머니를 향한 진심 어린 감사와 사과의 말이 담겨 있었죠. 어머니, 제가 어머니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어머니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며느리도 저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힘들었지만 결국은 가족이라는 걸 다시 느낄 수 있었죠. 연말 모임은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며 새로운 해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연말 연휴 가족 모임과 개인 시간 사이의 갈등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공감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